결혼하면 돈을 더 빨리 모은다는 생각, 아마 대부분이 사실로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자산 감소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방금 들으신 통계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경제적 안정의 시작이자 자산 증식의 지름길이라고 배웁니다. 혼자 부담하던 주거비를 나누고 생활비를 합치면 당연히 돈이 모일 거라 기대하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결혼의 경제적 효과, 과연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없을까요? 결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경제적 환상을 가집니다. 맞벌이를 하면 소득이 2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생활비는 혼자 살 때보다 덜 들 것이라 계산하죠. 월세나 대출 이자도 반으로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엑셀표 위에서는 완벽한 자산 증식 플랜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엑셀표처럼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덧셈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기고 생활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식 횟수나 여가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곤 합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모여 큰 구멍을 만듭니다. 결국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이 우리를 속이는 셈입니다. 돈이 모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지출 통제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히려 과소비를 부추기는 역설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기대와는 달리 데이터는 예상 밖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결혼 직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인 가구보다 확실히 높게 측정됩니다.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주어지는 신혼부부 혜택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부부들은 경제적 자신감을 크게 얻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죠. 자동차를 바꾸거나 가전제품을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합산 소득이 높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통계적 착시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고정 지출도 덩달아 커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늘어난 대출 이자와 유지비가 매월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소득은 높지만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 지표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착시 현상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30대 직장인 김씨 부부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세후 합산 소득은 월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혼 전 각자 200만 원씩 저축하던 훌륭한 습관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 1년 뒤 부부의 저축액은 월 15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그리고 양가 경조사비가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씨 부부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결혼과 함께 2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맞벌이라 이자 상환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1년 후 금리가 오르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매월 나가는 이자만 100만 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이씨 부부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을 대야 했습니다. 자산이 늘기는커녕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두 부부 모두 소득은 높았지만 순자산은 깎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통계적 패턴의 일부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수많은 부부에게 공통으로 나타날까요? 답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결혼에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명절, 생일, 어버이날 등 챙겨야 할 행사가 2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경조사비는 미리 예산을 세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비정기적 지출은 가계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결국 저축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을 불려나갈 핵심 시드머니가 모이지 않게 됩니다.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불어 주거 수준을 높이려는 욕구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합니다. 혼자 살 때는 감수하던 불편함을 부부가 되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더 큰 주거 비용과 막대한 대출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속도로 돈이 셉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 우리의 순자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제 통계가 숨기고 있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의 장기 추적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순자산 변화율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1인 가구를 유지한 사람들의 순자산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훨씬 높음에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부의 자산은 대출 상환과 생활비로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싱글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투자로 연결했습니다. 자산의 축적 속도에서 완벽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혼이 곧 자산 증식이라는 낡은 공식이 통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자산은 생각보다 방어력이 약했습니다.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나 금리 인상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런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핵심 원인을 깊이 파헤쳐 봅시다. 데이터가 말하는 순자산 감소의 진짜 이유는 통제력 상실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공유지의 비극과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라는 모호한 인식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각자의 지출에 대해 서로 관대해지거나 책임을 미루게 됩니다. 소득은 합쳐졌지만 재무 목표는 합쳐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은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원하고 아내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합니다. 의견 충돌을 피하려다 결국 아무런 투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고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활동을 멈출 때의 타격도 엄청납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외벌이로 전환되는 순간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출 규모는 이미 맞벌이 수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적 함정을 피하고 현명하게 결혼 생활의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계가 우울하다고 해서 결혼 자체를 기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미리 안다면 훌륭한 경제적 예방주사가 됩니다. 순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재무의 완전한 통일입니다. 부부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야만 합니다. 투명한 자산 공유가 낭비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3년 안에 1억 모으기처럼 측정 가능한 숫자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생기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감정적인 홧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경제적 장애물을 능동적으로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비용을 철저히 대비한 비상금 통장이 필수적입니다. 경조사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오직 이 통장에서만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월 일정하게 들어가는 핵심 투자금이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큰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까지 객관적인 통계로 본 결혼과 순자산의 관계를 깊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혼하면 돈이 자연스럽게 모인다는 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철저한 재무 계획과 서로의 양보가 있을 때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자산 감소의 무서운 위험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부부가 함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할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막연한 경제적 기대감을 버리고 지금 당장 부부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보다 둘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데이터가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새롭고 유익한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통계와 데이터로 여러분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는 분석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